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데이비드 D. 카밀리스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메모리얼 카이로프랙틱 컬리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제 웨비나 도입부 비디오이고 앞으로 14시간짜리 비디오를 통해서 웨비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웨비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999년에 저는 치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했고 그때 이후로 도수 치료 술기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수록된 여러 가지 정보를 선생님들이나 치료사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스트레칭과 침술, 통증 유발점 치료 등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부터 카이로프랙터로서 진료를 시작을 했고 1999년에 임상 펠로우를 수료를 했으며 그다음에 또한 99년도에 맥켄지 물리치료요법과 그 과정을 수료를 했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며 또한 이 수기치료의 근본 원리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기치료 원리의 발견은 근골격계의 문제와 그리고 통증과 그것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데 있으며 그건 바로 그 통증이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곳에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의 부족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head forward posture, 즉 한국말로 거북목 등의 그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문제의 병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과 치료 방법 등을 또한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외로 이런 문제들의 임상 진단과 치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기본적인 원리의 기초 중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치료에 잘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원리들은 여러분들의 이전 세대로부터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치료사들의 각각의 치료사들의 방법이나 생각은 마치 항구의 각기 다른 배들과 같으나 제 이론은 이 모든 배를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그 치료 이론의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 가지 흔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두 가지 치료의 메커니즘이 증명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기존의 방법들이 작용하는 원리와 기존의 방법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왜 기존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들, 즉 침치료, 통증 유발점 치료, 트랙션, 그리고 도구 사용을 통한 근육 치료, 그리고 머슬 밸런싱 등을 그런 치료법 등에 대한 기전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 이론은 이 치료 방법들의 기존 작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제 치료 영역 밖의 질환들, 즉 환상동맥 질환이나 심장박동 불규칙이나 암, 그리고 허파의 부종 등을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제 이론은 아시아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치료법의 원리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아시아의 치료 원리는 병변이 있는 곳에 공기, 즉 산소가 모자란다는 것이며 문제가 있는 곳에 근골격계의 매니퓰레이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시아의 고대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한의학의 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의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보다 체계화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선사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실 서양의학은 그동안 동양의학을 낮게 평가해 왔는데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동양의학의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서양의학은 그 병변의 이해를 처음부터 잘못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 온 것을 최근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래 보시는 이 메디컬 저널에서 보여주듯이 85%의 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연구는 시작의 질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대단히 발전된 영상 기술이 산소와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런 그 발전된 영상 기술을 통해서 아시아의 전통 의학의 그 이론이 맞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양 의학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한의학의 차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차용된 서양의학에서 사용되는 드라이 니들링이나 인트라머스큘러 스티뮬레이션, 즉 IMS 같은 것들은 침수를 차용한 것인데 이것들이 혈액 순환을 다시 리커버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의학을 차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양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우주에 오직 하나의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합쳐질 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즉 질량, 전기, 빛, 열, 자성 등으로 나타나며, 세종대왕이 말한 것처럼 에너지는 생명의 식탁을 구성하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고, 이와 함께 대략 3억 5천만 년 전에 생명이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흐를 때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 몸 안에 분자와 원자는 이 기 또는 이 체액이 흐름으로써 같이 움직입니다. 산소와 혈액도 물론 그것과 같이 움직이는데, 유체의 흐름에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기가 그곳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수치료사로서 카이로프랙터 또는 한의사들이 이것을 수기로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유체 또는 고여있는 유체에는 압력을 가하면 그 움직임이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삼투압과 기계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두 가지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에 통증과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세포에서 형성된 프로티오글라이켄이 세포 외액에 물을 더 흡수해서 그곳에는 압력이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혈관을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낮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그 기립 자세와 중력을 통해서 척추의 얼라이먼트와 그 인터버티브럴 디스크, 즉 디스크의 모양이 척추의 디스크의 모양이 변형이 돼서 그것이 결국 척추의 모양을 변형을 시키고 거북목과 같은 자세의 변형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기계적인 압력을 가해서 척추의 디스크의 모양을 다시 리쉐이핑을 해서 바로 잡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도수 치료를 하는 카이로프랙터나 한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또는 환자 자신이 다른 스트레칭들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과 흐름과 체액의 집중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상 기술이나 바이오메케니컬 분석 등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굳이 큰 병원과 어, 비싼 장비가 비싼 장비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오피스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웨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심장 웨비나의 도입부인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벽에 세포의 기질에 있는 그 프로티오글라이캔들이 증가함으로써 혈관벽의 신축성이 저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증가가 되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병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대략 10,000개가 넘는 메디컬 아티클들이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그 혈관의 삼투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액은 혈관 내에 바사 바수룸 안에서 흐르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이 상실됨으로써 혈관벽의 퇴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혈관 내벽의 기능 상실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어, pulse wave velocity, 즉 심장 박동의 파동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은 대퇴동맥의 파동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웨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한 치료의 효과는 다시 측정이 가능한데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후에 상수라는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진행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메디컬 저널에 논문을 써서 기고를 하고 어, 출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나와 웨비나를 통해서 수강료가 거두어지면 이것을 계속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웨비나와 세미나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저희 모든 연구와 행하는 이 술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료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많은 질환들을 다루고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참하여서 보다 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진료 범위를 넓히고 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께서 물려준 그 치료 방법이 저는 단연코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서양의학이나 또는 다른 프랙티셔너들이 이 원리를 그리고 이 술기들을 훔쳐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존을 하고 저와 함께 같이 더욱더 체계화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질환들의 어떤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심장박동 불규칙이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호파의 부종 등 같은 것은 저희 진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진료 영역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할 이 세미나와 웨비나는 여러분들의 진료 영역과 치료 효과를 높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밴쿠버에서 있지만 인터넷과 이 웨비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것을 의논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한 모든 것과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입 비디오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